네, 안녕하세요. 국석예술대학교 김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예술 관련 정보의 품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가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지속적인 모든 부분을 경영에 대한 연구입니다. 오늘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간략하게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유튜브가 엄청난 시장사라는 것을 모두 느끼고 계신 분인데요. 동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제공하는 유튜브는 이제는 단순한 동영상 제공뿐만 아니라 검색의 분야,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저희는 보통 이렇게 구글이나 감사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보통 하는데 대학생들은 무슨 교수님 이름을 검색할 때조차도 유튜브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튜브는 어떤 필수적인 검색 채널이자 정보 제공자 역할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어떤 뉴미디어 기술의 근간을 둔 개인화 서비스라는 어떤 차별화된 특성이 소비자들을 예전의 어떤 미디어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음식 콘텐츠 혹은 외식산업 관련한 정보의 품질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 유튜브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콘텐츠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유튜브 이용자들이 이를 수용함에 있어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 관련 유튜브 정보의 품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가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그리고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유튜브 확산 현상의 이유를 진단해보고 유튜버의 어떤 차별화된 특성인 개인화 서비스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그 수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선행 연구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음식 관련 유튜브 정보의 품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음식 관련 유튜브 정보의 품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가 인지된 용이성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6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설문의 구성입니다. 본 연구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음식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맨 상단에 위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정보의 품질, 그리고 개인화 서비스,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대한 문항들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한 달간 진행이 되었고 자기 기입식 설문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튜브 이용 특성인데요. 이 중에서 좀 주목해 보실 것이 일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입니다. 제가 그 항목을 30분 미만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이상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은 2시간 이상이 48.8%로 나왔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하루에 유튜브를 2시간 이상씩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이 34.1%.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대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유튜브를 사용을 하십니까? 했더니 가늠할 수 없다는 대답도 간혹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 서너 시간 이상은 될 것 같다. 이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나중에
가설 검증의 결과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자, 먼저 유튜브 음식 관련 정보의 품질이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들, 즉 정확성, 정보성, 유의성, 최신성 모든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에 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 베타 값을 보시면 유의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정확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유용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하고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도 유용하다고 느끼지만 뭔가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로운 어떤 동영상을 볼 때, 그러한 정보를 볼 때 유용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설 2의 검증입니다. 유튜브 개인화 서비스가 인지된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화된 정보와 개인화된 커뮤니티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이제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은 뭔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최적화된 그러한 맞춤형 동영상을 제공받을 때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댓글 등이 있겠죠. 그런 소통할 수 있을 때 유용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 4 넘어가고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이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용이성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뭔가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은 그 정보의 유용하다고 느낄 때이지 뭔가 사용 방법이 편하다거나 검색이 용이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정리해서 시사점과 말씀드리자면 음식 관련 유튜브 정보 품질인 유의성, 정확성, 최신성, 정보성은 모두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이것이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도 영향을 미쳤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믿을만하고 필요한 정보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흥미로운 내용이 많고 즐거운 기분을 주는 콘텐츠일수록 유용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까 그 유튜브 이용 시간의 결과와도 연결 지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에 유튜브를 2시간 이상, 서너 시간 이상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그러한 시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TV를 보듯 영화를 보듯 그 시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해서 뭔가 그것을 또 홍보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특성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튜브 개인화 서비스 중 개인화된 정보 그리고 개인화된 커뮤니티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라고 하죠. 그럼 방대한 콘텐츠 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과의 소통을 제공해줄 때 유용하다고 인지하며 시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그 팔리지 않는 농수산물들을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단시간 만에 몇천 상자를 판매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튜브에도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고 대학생들은 특히 뭔가 댓글을 달고 그 댓글을 읽고 하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지된 유용성은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된 용이성은 지속적인 이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대상이 대학생이기 때문일 것으로도 유추가 되는데요. 대학생들은 워낙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미디어에 금방 익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검색의 용이함 등은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한 요인이 될 수 없고 어떤 생활에 유용함을 주고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여가 시간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지속적인 이용을 한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연령층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으로 한정을 한 것은 지금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연령층과는 분명히 좀 차별화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다른 연령층들, 좀 나이 든 연령층과 또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